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굉장히 떠들썩한 네.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솔직히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일단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화폐는 이 암호를 풀어서 얻는 암호화폐다라고 부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뭐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돈 말고도 뭐 인터넷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또는 게임머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람이 말을 꼭 엄밀하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요즘 뭐 가상화폐다라고 부를 때는 이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주시면 될 것 인식하면 같습니다. 되는 거군요.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가상화폐라고 안 부르고요, 가상통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통화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그러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상화폐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항상 뒤따라오거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 명이 이 하나의 그 거래 장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전 그 P2P 기술에서 이제 신용을 보장하는 기술을 하나 더 얹은 그런 형태인데요. 여러 명이 같은 통장을 이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통장에 기록된 내용이 같은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거래 내역이 있으면은 새로 적어놓고 이걸 다시 또 복사해서 나눠 갖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기존에 있던 내역에 새로운 내역을 계속 이제 덧붙이는 방식이라서 기록 블록들이 체인처럼 줄줄이 붙어 있다고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네, 이 P2P, 피어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와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 블록체인이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기술인데 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호를 풀면 대가로 이 포인트를 줄 테니까 이 포인트를 이 거래를 해라 해서 이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해라라고 만든 것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가상화폐인 거죠. 네, 요즘 참 투기 광풍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어떻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가요? 일단 P2P 기술로 따지자면은 예전에 뭐 넵스터나 소리바다 이런 것들도 있고, 미국 나사에서 진행했던 이 세티 앳 홈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로 따지면 이제 1990년대 디지캐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성은 예전에 유행했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쓰이던 린든 골드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달러랑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가상화폐였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진짜 출발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놀이 같은 거였는데요. 2013년에 키프로스에서 금융 위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때 약간 비트코인을 긍정한 발언이 나오면서 확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제작자 그 사토시에 대해서 뭐 일본인이 아니다, 뭐 사실 죽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뭐 사람인지 그룹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정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처럼 스스로 내가 바로 사토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존재가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요. 또 당분간 진짜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지금은 정말 소문만 무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 명, 그러니까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2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강력하게 주장이 되고 있어요.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갈리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한국 상황이 이 비트코인 거래소 상황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는 지금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 78% 정도에 올라갈 정도로 많긴 한데요. 일단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뭐 불법 환치기를 한 사람들이 좀 여러 명 잡혔었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이 투기 상황이라는 건데요. 30%가 넘잖아요. 네. 완전 위험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급등락도 엄청난 데가 작년 12월서부터 투자자가 확 늘었어요. 한 150만 명이었다가 이게 250만 명으로 12월 한 달만 100만 명이 늘었거든요. 네. 이러면은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죠. 이 100만 명 거의 다 이제 손해를 보신 투자자들이니까요. 네. 또 반면에 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쪽은 이쪽이 미래 기술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앞으로는 크게 성장하는 분야인데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죽어버리고 시장이 죽으면 돈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관련 회사들이나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런 미래 먹거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도 연초부터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예. 내놓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중앙 서버를 거치는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본, 그러니까 이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좀 바뀌지 않아야 될 내용물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기록 같은 게 있을 네. 거고요, 의료 기록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다음에 국방, 뭐 스파이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음에 정부 기록 또는 물류 관리 이런 곳에 사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적용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기술이 제한된 사람들 대상으로 쓸 경우는 이제 네. 프라이빗이라고 불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 오픈돼 있을 때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실증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앱에서 이 지문이나 아니면 이 숫자 같은 걸로 간편 인증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이미 블록체인을 사용한 기술이 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해운 물류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추적하는 작업도 현재 곧 상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성공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분야에 쓰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느냐잖아요. 물론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정부는 분리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리가 가능하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가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이 없는 가상화폐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고요. 네. 이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이제 가능하죠. 다른 면에서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상화폐를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이 없으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과연 누가 이용하겠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시장이나 연구 개발 자체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가치가 완전 폭락해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이 좀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명제, 뭐 가상화폐 특별법을 제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외국 거래소로 나가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나가. 자, 이게 뭐 투기냐 아니면 미래화폐의 등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규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오는 네. 3월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이걸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결과 나올 텐데 이런 결과 나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결과에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프랑스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는 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뭐 좀 먼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 강력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은 또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된 가상화폐 정말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해 볼 때는 좀 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시장 가치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시장 가치는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가상화폐가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문제고요. 다만 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화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또 지금은 온갖 꿈에 가득 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IT 기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이런 흐름을 거쳐왔습니다. 거품이 가득
끼었다가 이게 한번 터지고요.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오면서 이 사회에 채택되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쓸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가상화폐는 당장 아니 이 가상화폐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블록체인 기술은 좀 전망이 보이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신데 블록체인 기술의 약간 장점 중 하나가 그런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어떤 게 맞는가 틀린가를 판별할 때 전체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처럼 100만 명, 200만 명 이상 참가했을 경우에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한꺼번에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0만 대 컴퓨터를 완전히 해킹하는 거는 힘들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가 발행하지 않는 화폐 정말 획기적이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두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